가고시마현 야쿠시마의 아침, 일본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리는 이 섬에서 나는 오늘 트레킹을 떠날 예정이다. 이 숙소는 주로 오토바이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일본 일주 중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뚜벅이 버스 여행자. 미리 찍어둔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는데 한두 시간에 한 대 정도밖에 지나다니지 않아서 한 번 시간을 놓치면 낭패가 따로 없다. 그런데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버스. 시간이 무려 1분이나 지났는데 말이다. 슬슬 불안초조해질 무렵 저 멀리 버스의 모습이 보이며 긴장감이 풀린다. 일본의 많은 버스는 아직 거리별 요금제인데 내 번호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릴 때가 되면 해당 번호에 써있는 금액을 내면 된다. 그나저나 버스 가격은 시골로 갈수록 비싼데 이런 낡은 시내버스도 20-30분만 타면 보통 5-6천원은 쉽게 나오는데 그냥 경치 구경값이라고 치는 게 속이 편한 것 같다. 그렇게 약 2,000원을 내고 목적지에서 내렸다. 여기서 또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고 한다. 갈아탈 시간이 꽤나 남아서 10여 분간 근처를 어슬랑거리다 보니 도착한 버스. 이번 버스는 야쿠게임 3번 참가자. 갑자기 산길에서 버스가 멈춰서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기사 아저씨가 원숭이 구경 좀 하다가 가자신다. 일반 버스 노선인데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다니 버스도 시골 버스 인심이 좋은가 보다. 야쿠시마 트레킹은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유명한데 첫째는 왕복 8시간 코스의 조몬스기 코스로 7,000년 된 나무 조몬수기를 보고 돌아오는 코스인데 걷는 길이 조금은 지루하다고 한다. 그리고 둘째가 지금 가는 중인 시라타니 운수 협곡으로 왕복 4시간의 짧은 코스이지만 이곳이 바로 영화 원룡공주의 배경이 된 계곡이라 하여 선택했다. 버스에서 내려 드디어 입구에 도착했는데 입구에서부터 이미 압도적인 계곡이 펼쳐져 있어서 트레킹을 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등산화를 꽁꽁 묶어주고 드디어 출발의 시간. 관리소에서 기금 500엔을 내야 하는데 며칠 전 들린 야쿠스기랜드 티켓으로 200엔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어렵지 않은 코스임에도 친절하게 1대1로 코스 안내를 해주셨는데 요약하면 나무에 걸린 분홍 리본만 잘 찾아서 다니라고 하신다. 입구의 초반은 바닥도 난간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동네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인가 보다. 무엇보다도 영상을 찍으며 가다 보면 시간이 2배는 더 오래 걸릴 것만 같은 느낌이다. 등산 시작 20분도 안 지났는데 새벽부터 뒤척였더니 벌써부터 배가 고파오는 게 원래 트레킹은 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것은 새벽부터 숙소 사장님이 사주신 주먹밥. 정말 일본 만화에서 보던 것처럼 생긴 주먹밥이다. 정상 가서 먹으랬지만 입구에서 먹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물론 정상에 가도 걱정이 없는 건 가방의 80%가 먹을 거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식후 땡 디저트 시간. 표지가 예뻐서 사본 남궁맛 사탕. 너무 별로여서 다시는 먹지 않았다고 한다. 야쿠시마의 별명 중 하나는 365일 중 366일 비가 내리는 섬이다.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비가 오는 곳이고 그래서 계곡의 강수량도 항상 풍부한 것 같다. 야쿠시마가 가진 다른 산들과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이끼들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약 600종류의 이끼들이 이 숲에 살고 있고
그래서 바위도 나무도 전부 녹색인가 보다. 고양이 털처럼 부드러운 이끼부터 살짝은 까칠한 이끼까지 집에서 고양이 대신 이끼나 기를까 보다. 시라타니 운수 협곡. 협곡이란 이름대로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이 많은데 이런 깨끗한 계곡물은 얼마만에 보는지 모르겠다. 점차 길은 거칠어지고 나는 핑크리본만 찾아다니는데 상당수의 일본 분들은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니 이 정도 산길에 무슨 가이드? 역시 산 타는 건 한국인이 짱이야.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데 길 안내보다는 숲과 나무 이끼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메인인 것 같았다. 나는 얼마 가지도 않아서 또 쉬는데 가방 안에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번 메뉴는 새우깡. 산에서 해산물이라니 호화롭기 그지없는데 원룡공주가 뛰쳐나와 하나 달라고 할 맛이었다. 쓰레기는 곱게 딱지로 접어 넣어주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할 시간인데 숲과 계곡의 매력에 빠져 발길을 옮기기 쉽지 않다. 중간중간 소심하게 물놀이도 하고 아바타 영화 같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 이끼 저 이끼 구경도 해보았다. 중간중간 누군가가 만든 이런 단풍 인형도 있었는데 영화 원룡공주의 숲속 요정이 생각나 웃음이 났다. 또다시 길을 걷고 또다시 간식을 먹으며 앞으로 오늘 나의 트레킹 수칙은 그 누구보다도 천천히 가겠다인데 딱히 빨리 숙소에 가도 할 일이 없거니와 숲인데도 불구하고 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길이 단조로울 새가 없이 새로운 나무들과 새로운 지형이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 길에는 대피소 겸 산장도 있는데 약간은 공포영화의 배경 같은 음산한 곳이었지만 지붕과 벽이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아늑한 숲속 캠핑장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쉬어가기 대마왕인 나는 또 쉬어준다. 등산은 참 살찌기 쉬운 운동 같다. 그렇게 또 걷는다. 충전 케이블을 대롱대롱 달고 걷는다. 오늘 이 산에서 가장 느린 보는 내가 할 거라 10분마다 쉬어주는 건 잊으면 안 된다. 물론 쉴 때마다 끊임없이 먹을 게 나오는 도라에몽 가방.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레빵에서부터 짱구가 가장 좋아하는 초코비까지 야쿠시마에 고립되어도 2박 3일은 버틸 자신이 있다. 그러다가 바지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주머니가 쓰레기로 가득해져 버렸다. 걷다 보면 재밌게 생긴 나무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보면 하늘이 하트 모양으로 보인다 하고 거대한 바위를 품은 나무의 모습도 뭔가 신비롭게 느껴졌다. 바위를 계단 삼아 걷고 나무를 계단 삼아 걸어가는데 매 순간이 지루하지 않은 산행이었다. 보물찾기를 하듯 분홍색 리본을 찾아가다 보면 이번 트레킹의 종착역인 태고함이 나타나는데 정상에 오르면 멋진 인증샷을 남기는 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똑같은 것이 오늘 밤 인스타그램에 멋진 야쿠시마의 사진들이 올라올 것 같았다. 정상에서 한숨 돌리고 이제는 하산의 시간.
내려갈 때도 다양한 코스가 있어 입맛에 맞게 고르면 되는데 나는 가장 쉬운 코스로 가며 친구도 만드는 여유를 부려본다. 그렇게 다시 2~3시간을 걸어 내려가 오늘 등산은 여기서 끝. 입구에 있는 안내센터로 내려온 나는 버스를 타고 마을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버스가 하루에 4~5대밖에 없기 때문에 트레킹 중에도 시간 계산을 틈틈이 잘 하는 것이 좋다. 마을로 내려와 동네 슈퍼에서 피로회복제 한 병을 사 마시고 이번 여행의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한 메뉴는 역시 고깃집만한 곳이 없다. 가게가 문 열리는 시간에 맞춰온 덕에 넓은 홀에 멋스러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데 애초부터 1인석으로 세팅된 자리가 있다는 것이 고깃집으로서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맥주가 맛있는 나라지만 가끔은 병맥주도 별미. 그 누가 고기는 친구들과 함께 먹어야 맛있다고 말했는가. 그 사람은 분명 눈치 싸움 없이 고기도 불판도 나 홀로 온전히 독점해 본 적 없는 사람일 것임을. 다음날 오전 나는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야쿠시마 수천 년 이상 된 나무들과 정글이 있고 사람보다 원숭이와 사슴들이 더 많이 살지만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실행하는 곳. 원숭이 이만 사슴 이만 사람 이만. 야쿠시마를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모두 행복하게 평화롭길 바라며 이번 여행을 마친다.